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9월 30일, 9월달의 마지막이면서 또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또 올해 3분기 마지막 때는 9월 30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어제는 며칠 만에 오르더니 오늘은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무려 5% 가까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 1.54% 하락해서 29,225, 나스닥은 2.84% 하락했습니다. 1,737, S&P 500은 2.11% 하락해서 3,640,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무려 3.29%나 하락해서 2,34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020년 7월 그때 202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말 보면 작년 12월 말 올 초 4,039, 4,040 최고치 대비 2020 정확히 반토막이죠. 이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약 48%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러면 반토막이죠. 그만큼 난 후에 14년 만에 지금 예상이 4,040에서 2,0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까지 지금 현재 2,347이니까 앞으로도 14%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S&P 500 24% 마이너스입니다. 나스닥이 32%,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1%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 보면 어제는 좀 떨어지더니 오늘은 다시 올랐습니다. 2년물이 2.4% 올라서 4.19%까지, 10년물은 2% 상승해서 3.78%, 또 공포지수 VIX가 5.5% 상승해서 32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올 3월은 36까지도 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내년 초까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가 계속 인상을 하게 되면 36을 넘어서 4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조금 떨어졌어요. 111.9로. 대형주들, 빅테크주들 보면 애플이 4.91%, 5% 가까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142달러. 리스트 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한 50여 개, 5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 모두 오늘은 하락을 한 날입니다. 빅테크주들도 모두 하락했고 테슬라 오늘 크게 떨어졌습니다. 6.81% 하락해서 268달러. 중국 전기차 니오가 10%씩, 샤오펑이 9%나 두 종목들이 아주 크게 하락했어요. 엔비디아는 4.05% 하락해서 122달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 중에 보면 AMD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6%나. 또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 보면 시장 어느 때보다 비관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약세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짧네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상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 넘어서까지도, 적어도 내년까지도 약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세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이고, 장기 투자자들은 그렇게 썩 기뻐할 문제는 아닙니다. 싸게, 적어도 내년 말까지라도 부지런히 싸게 모으는 것이 더 나중을 위한다면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약세가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 이거와 역사적으로 약세장보다 강세장 더 길어 하고 나왔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 주시장이 100몇십 년에 200년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약세장에 비해서 강세장이 한 평균 2.5배에서 3배 가까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뱅가드 아시죠? 블랙락 세계 1등 투자 운용사 아닙니까? S&P 500 그 ETF 보면 블랙록 세계 1등 운용사에서 IVV 운용하고 있어요. 뱅가드는 세계 2등이에요. 존 버글 회장에. 여기서는 VOO 운용하고 있잖아요.
SPY 대표적이죠. 이거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래에셋 타이거가 있고 또 삼성에 또 코덱스가 있듯이 말이죠. 뱅가드가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증시를 분석한 결과예요. 이 기간 동안 약세장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8%. 그러니까 42년 동안에 보면 약세장에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8%. 지금 기술주는 뭐 30%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0%도 넘었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리고 236일 동안 지속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1년이면 365일이죠. 그러면 채 1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강세장은 99% 수익률. 그럼 100% 아닙니까? 2배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852일. 그러면 몇 년입니까? 2년 이상이 되죠. 약세장은 1년이 안 되지만 2년이 넘어가요. 강세장은. 이것이 역사예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세장은 길 수 있다. 하지만 황소장은 강세장은 더 길다. 잘못된 시점에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게 교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도 역사는 결국 시장이 다시 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당장 사고팔고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약세장이 당연히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온 그 기사 보면 뱅가드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1980년 이후에 일부 약세장의 시장은 깊었지만 뒤따른 많은 회복세는 훨씬 더 크고 더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영어입니다. 198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3일 바로 며칠 전이죠. 글로벌 MSCI 세계 지수 글로벌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몇 번 있었던 경제 위기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큰 수익을 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짧게 2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3월 달에 많이 떨어졌죠?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찔렸었습니까? 바로 2년 전이에요. 그때 주식을 산 사람들. 또 더 과거로 가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모두 공포에 있을 때 약세장 때 그때 매수했던 사람들. 또 2000년 닷컴 버블 때 또 그 다음 해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을 때 얼마나 공포에 떨었습니까? 그렇게 공포에 떨었을 때 매수했던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큰 수익을 냈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 인류가 점점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세계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주시장의 이 역사적인 우상향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를 금지를 해야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투자 자체를 금지를 해야 됩니다. 오로지 은행만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은행은 개인들이 맡긴 돈으로 대출도 해주고 부동산과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항상 앞으로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로널드 리드 주유소 직원 백화점 청소부 했던 사람 100억을 모았던 그 세 가지 투자 성공 사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특히 애플 주가 급락에 이번에는 블랙 서스데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지수가 모두 52주 최저치 떨어졌는데 나스닥만 아직 최저치에 비해서 0.8%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오늘 1737 그런데 최저가 1646이었거든요. 그러니 한 0.8%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애플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냈어요.
목표가도 기존의 185달러에서 160달러로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5위까지 보면 연중으로 보통 29%, 30, 32% 떨어졌죠.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테슬라까지. 근데 애플만 마이너스 22% 하락 중이에요. 가장 덜 떨어졌죠.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 대가 아닙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비중 애플이 월등히 많아요. 현재 애플이 41% 보유 중이에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 또 그 유명한 코카콜라가 8.4% 보유 중이에요. 그러면 애플이 오늘 하루에 단 하루에 5%나 급락을 했으니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보유 이 주식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하루에 5%나 급락을 했어요. 그렇다고 워런 버핏이 흔들리겠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10%, 15%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전체 이 투자 금액 대비. 근데 하루 만에 5%가 더 늘어나서 10%, 마이너스 10%에 있던 분들은 15%가 됐어요. 마이너스 15%인 분들은 20%가 됐어요. 전혀 마음이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다들 장기 투자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도 안 하죠. 지속적으로 돈이 나온 대로 매수만 꾸준히 이어져 나갑니다. 매도 시점이 언제냐? 그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무슨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된다든지 또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또 이제 노후에 생활비를 쓰기 시작한다든지 그러한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되겠죠. 그 매도 시점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도 시점은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주가가 얼마이든 간에 싸면 더 좋죠. 꾸준히 사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꼭 이 마인드를 잊지 말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